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 첫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중학교 거까지는 사실은 고등학교 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특히 이제 이 1단원 배워나가면서 알겠지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런 것들 다 자기가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이 내용을 배우다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파트가 있으면은 꼭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을 잘 하려면은,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많이 들었죠. 개념. 여러분, 개념이 뭘까요? 공식일까요? 보통 개념은 여러분 우리 책에 이게 개념이다 라고 하고 딱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개념을 잘 하려면은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이렇게 글씨들 있죠. 이런 글씨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고 잘 이해하는 거. 그게 개념을 아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수학 교과서를 보면 수학 교과서 차근차근 읽어본 친구 있나요? 앞에 보면은 뭐 단원을 도입하면서 주절주절 말이 막 길게 나와 있죠. 그 파트가 바로 개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랑 못하는 친구 중에 구분 짓는 것 중 하나가 그 아파트를 차분차분 읽어서 내 거로 만든 친구들과 뒤에 식이 나오고 공식이 정리되면 그것부터 집중하는 친구들, 그걸로 많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이 풍산자 갖고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런 설명들이 주절주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읽어보기가 좋고, 어, 책에 따라서는 이런 설명이 너무 없이 그냥 공식만 짝짝짝짝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개념 원리 같이. 아니면은, 어,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든 책들도 있어요. 그 내용 읽고 문제 한 두세 개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또 읽기가 여러분들 좀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풍산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 개념 잡기에는 괜찮은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이 책을 한 다음에는 뭐 유형서, 그리고 심화서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첫 단계라고 생각을 가지시고요. 정확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단은 이제 다항식의 사칙 연산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항식의 사칙 연산. 앞부분은요, 중학교 총 복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 혹시 잘 모르고 왔던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보면서 총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다항식의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는 정수, 유리수, 무리수가 있고 식에도 정수에 갖고 하는 다항식, 유리수, 분수가 들어가는 유리식, 무리수가 들어가는 무리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유리식과 무리식을 우리 2학기 때 배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가는데 우리 1학기 때 주로 많이 배우는 거는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유리식과 무리식은 2학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한번 다항식이 뭔지 한번 봅시다. 다항식은 크게 단항식과 다항식으로 다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단항식은 다항식이 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항식은 수 또는 문자의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입니다. 덧셈 뺄셈이 들어가는 순간 단항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항식은 하나 이상의, 그러니까 하나여도 돼요. 단항식처럼. 하나 이상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이란 무엇이냐? 다항식을 이루는 각각의 단항식을 말하는데, 항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그 단항식의 이 뜻이 항이에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EX 세제곱 이런 건 항이 하나밖에 없죠? 숫자랑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졌죠? 이런 걸 단항식, 항이 여러 개 있는 3x 제곱, 4x, 5 이렇게 여러 개 이루어지는 것을 보통은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단항식도 다항식의 한 부분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 개수는 다항식의 각 항에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곱.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를 말합니다. 숫자. 차수는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입니다. 곱해진 문자. 그래서 보통 지수를 많이 읽어요. 지수. x 세제곱하면 몇 차? 3차. x 5제곱하면 몇 차? 5차죠. 근데 xy는 몇 차일까요? 1차일까요? 이거 2차예요. 왜냐면 문자의 개수잖아요. 곱해진 문자의 개수. 문자 두 개 곱했잖아요. 그럼 얘는 2차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x의 몇 자식이야? 그러면 x의 1차식이고요. y의 몇 자식이야? 그러면 y의 1차식이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이거 몇 차식이야? 그러면 2차식이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부릅니다. 제일 큰 게 3차면 3차식, 제일 큰 게 4차면 4차식 이러죠. 우리도 건물도 2층 건물, 3층 건물, 4층 건물 할 때 그 2층, 3층, 4층이 뭐예요? 가장 높은 층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동류항, 같은 종류의 항이란 뜻이고요. 다항식에서 문자도 같고요. 차수도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 합니다. 중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왜냐? 동류항끼리는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류항이 아니면 더하기 빼기는 못해요.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개념 확인 볼게요. 다항식, 이 짝식이 있고요. x에 대한 이 다항식의 자수. x를 기준으로 해요. x를. 그러면 제일 높은 게 x가 몇 차입니까? 지금 3차죠.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3차식입니다. y에 대한 2차식의 다항식의 차수는 y 중 제일 높은 게 몇 차입니까? 4차네요. 그죠? x에 대한 2차항의 개수. x의 2차항에 여기 지금 요거 하나 있죠. 요거에서 x제곱의 개수를 말하래요. 그럼 뭐냐? x제곱만 빼고 나머지는 다 숫자 취급하는 거야. 3하고 y제곱. 3y제곱이 개수가 되고요. y에 대한 상수항. 그러면 y가 없는 항을 다 y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해요. 얘 y 없죠. 그래서 5x 세제곱도 상수항이 돼요. y만 기준으로 보면. 2x도 상수항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숫자만 있으니까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자, 다항식의 정리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말 그대로 내려가는 차순이고요. 오름차순은 올라가는 차순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려면 내가 출발이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가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림차순은 당연히 차수가 높은 차수에서 내려가는 차수로 가면 되고요. 오름차순, 올라가려면 당연히 밑에서 출발해야겠죠. 그래서 상수항부터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올라가는 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런 거는 지금 x가 점점 차수가 내려가죠. 내림차순이고요. 얘는 상수항부터 해서 x 1차, 2차, 3차잖아요. 이런 거를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다항식은 대부분 내림차순을 써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중3 때도 배웠는데 문자가 여러 개고 항이 5개 이상인 식은요. 우리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아무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내림차순으로 해서 차수가 높은 것부터 해서 차례대로 내려간다. 그리고 문자가 여러 개면 보통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기준을 삼고 정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x에 대한 내림차수는 x가 제일 높은 것부터 정리합니다. x 2차가 요거 있죠. 근데 x가 2차가 두 개죠. 이럴 때는 x 제곱하고 나머지 묶어내세요. y제곱 더하기 2, y제곱 더하기 2. 그 다음에 x 1차가 여기 x 1차도 여기 두 개 있네요. 그러면 x 묶어내면 3y랑 빼기 5가 있죠. 3y 마이너스 5. 그 다음에는 이제 x가 없죠. 그럼 이제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뭐 y만 있고 이제 숫자만 있잖아요. 그럼 보통 문자가 있는 걸 먼저 써줍니다. 4y 제곱 빼기 6y 더하기 7. 이게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한 거고요. x에 대한 오름차순은 이거부터 쓰는 겁니다. 이게 앞에 오고 가운데 오고 이걸 제일 뒤에 쓰면 오름차순 정리해요. 자, y에 대한 내림차순 해볼게요. y 중 제일 높은 거는 지금 잠깐 지우고요. y에 대해서 제일 높은 건 지금 여기 y제곱, y제곱, y제곱이 두 개 있네요. 그래서 y제곱 묶어놓고요. x제곱이 있고 4가 있네요. 그다음에 y가 1차인 거 여기 있고 여기 있죠. y를 묶어내세요.
그러면 3x 그리고 마이너스 6. 그리고 나서 이제 y가 없는 거를 쫙 다 써주면 됩니다.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요. 오름차수는 또 반대로 이것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 쓰고 이거 마지막 쓰면 오름차순의 정리입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만 더하고 뺄 수 있습니다. 괄호를 없애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더하기 빼기 하면 되고요.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괄호 안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 조심해야죠. 자, 그래서 요런 거 앞에 더하기가 있으면은 그냥 b 빼기 c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b 더하기 c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동량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이건 뭐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죠. 자, 뭐 A가 이런 거고 B가 이런 거고 C가 이런 건데 이거 보면 A, B, C는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어요. 동류항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가끔씩 문제에서는 이게 A, B, C를 먼저 정리해야 되는 문제도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얘는 정리할 게 없고 이거를 구하라는데 이제 대입을 해서 구할 거잖아요. 근데 대입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A 빼기 가로 열고 B 더하기 C 요 가로 풀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C. 그래서 요도 가로 풀면 A 빼기 B 그리고 C는 이게 마이너스 C였거든요. 더하기 C로 바뀌고요. 얘는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리하면 3A 빼기 B 더하기 C 이렇게 정리가 끝난 다음에 대입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3 가로 열고 a가 x제곱 마이너스 xy 빼기 2y제곱 이렇게 괄호치고 대입해야 돼요. 빼기 괄호 열고 b 대신에 x제곱 빼기 xy 더하기 c 대신에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7y제곱 이걸 이제 괄호를 풀어야죠. 3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6y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7y제곱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익숙해지면 요 줄은 사실은 안 쓰고 요 윗칸에서 그냥 눈대중으로 보면서 가요. 그러니까 x제곱은 여기 3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있잖아요. 이걸 모두 다 합치면은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xy는 마이너스 3xy 플러스 xy 플러스 2xy 그러면은 이거 없어지네요. 그죠? xy는 사라지고요. y제곱은 마이너스 6y제곱 그리고 플러스 7y제곱 해서 플러스 y제곱 하면 끝났네요. 이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문제라기보다는요, 이제 중학교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 다항식의 곱셈도 마찬가지죠. 지수법칙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운 겁니다. a의 m제곱 더하기 a의 n제곱은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해라. 괄호로 있으면은 이 둘을 지수를 곱해라. 그리고 괄호 밖에 지수가 있으면 지수도 분배 법칙을 한다. 이거고요. 마찬가지로 분배할 때 분모, 분자 둘 다 분배를 하고요. 이 나눗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분수꼴인데 분모의 지수가 더 크면은 그냥 어, 약분을 하면 됩니다. 약분을 하면 되는데 분자의 지수가 크면은 그냥 지수끼리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의 5제곱 나누기 2의 3제곱은 그냥 2의 2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2의 3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짜리 빼면 얘는 분모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요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음수면은 분모로 간다. 이게 우리 중학교 때는 사실은 뭐 요렇게 안 배우고 요런 식으로 배웠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지수가 음수면 얘는 어, 뒤집으면서 분모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배 법칙 뭐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 거라 다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해볼게요. 자, 요거 마이너스를 세제곱해도 마이너스는 아시죠?
마이너스 8분의 1 x 6제곱 이렇게 풀리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얘는 제곱해서 플러스가 되고 9분의 1 x 8제곱이 되고요. 자, 나누기인데 자, 이게 보면 나누기 플러스가 되고 36분의 x 제곱이잖아요. 그럼 곱하기로 고쳐야 되죠. 곱하기 x 제곱분의 36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자, 곱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결정할 건 뭘까요? 부호입니다. 부호. 음수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답의 부호는 당연히 음수고요. 자, 그 다음에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약분합시다. 9, 4, 36. 요거 2 되고 1 되고 숫자는 2분의 1만 남네요. 그리고 x가 분자에 6개, 8개, 14개가 있고요. 분모에 2개가 있잖아요. 약분하면은 12개가 남죠. 그래서 x 12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이거 나누기면 곱하기 8a 태제곱 b 세제곱분의 1로 해서 약분 열심히 해준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뭐 분배 법칙이니까 뭐 요거 하나만 할까요? 요렇게 하면은 2x 세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4x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9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 동량이 있나요? 예, 동량이 있네요. 그래서 2x 세제곱 동량끼리 이거 합쳐주면 마이너스 9x 제곱 1차식끼리 합치면 플러스 13x 빼기 1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은 건 좀 이제 활용 문제죠. 이게 항이 지금 10개가 있고 이걸 제곱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게 사실 이거 x 세제곱 개수를 구하라고 없으면은 이거 똑같은 거 10개 펼쳐놓고 다 곱하려면 항이 한 100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x 세제곱의 개수가 될 만한 것만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a 더하기 3a 제곱 더하기 4a 세제곱 뒤에는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다 4자식인데 곱하면 4자식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똑같은 거 하나 더 쓸게요. 1 더하기 2a 더하기 3a 제곱 더하기 4a 세제곱 점점점점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곱해서 세제곱이 나올 만한 것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하고 4a 세제곱 곱하면 4a 세제곱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2a랑 3a 제곱을 곱하면 6a 세제곱 나왔을 거고요. 3a 제곱하고 2a 곱했을 때 6a 세제곱이 또 나왔을 거고요. 4a 세제곱과 1을 곱하면은 역시 4a 세제곱이 나왔겠죠.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수만 물어봤으니까요. 숫자만 알면 되죠. 4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 해서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처음 나오는 문제 이제 시작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인데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원리는 초등학교 3학년, 2, 3학년 때 배웠던 그 나눗셈 원리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23 나누기 5는 몫이 4고 나머지 3. 그죠? 그리고 이 검산식 어떻게 했습니까? 5 곱하기 4랑 나머지를 더하면 원래 숫자가 나온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죠? 이게 다항식으로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다항식에서 B라는 다항식을 나눌 때 몫이 Q라 하면은 B에서 이거 Q 곱해서 BQ를 빼면 나머지가 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건데 좀 어떻게 할 건지 좀 이따 보고요. 그래 나서 중요한 건 B랑 Q를 곱한 거랑 R을 더한 거가 A랑 같다. 이게 이제 나중에 항등식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나머지 R은요, 다항식이잖아요. 차수가 이 B의 차수보다는 낮아요. B의 차수랑 똑같으면은 한 번 더 곱할 수 한 번 더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B의 차수보다 더 낮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 A 나누기 B에서 B가 단항식일 때는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 계산한다. 그러니까 나누기 M을 곱하기 N분의 1로 해갖고 이렇게 분배한다는 얘기야. 그닥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이제 해야 돼요. 자, 다항식에서 B가 다항식이면
자, 예를 들어서 요거죠, 지금.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나누기 x 빼기 1이라고 있다가 해봐요. 그러면 이게 곱하기 x 빼기 1분의 1 해갖고 뭐 어쩌는가 그냥 분수로 쓰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고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에 풀 때 가장 주의할 점은요. 한 놈만 패는 거예요. 한 놈만. 그래서 뭘 패면 되냐? 똑같이 씁니다.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나누기 x 더하기 1. 그래서 여기 최고차항하고 이 최고차항을 맞춰서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2x제곱을 빼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은 2x제곱을 뺄 수 있냐 이거죠. 여기다가 2x를 곱하면 2x제곱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를 몫에다 씁니다. 그래서 얘를 2x에다 곱합니다. x 곱하기 2x는 2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x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나눗셈 하듯이 뺍니다. 없어지죠? 3x 빼기 마이너스 2x니까 5x가 되는 거 보이십니까? 4는 뺀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죠. 우리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최고창 봅니다. 5x, x. 어떻게 하면 이 5x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를 곱합니다. 그래서 5x 빼기 5. 그래서 5x, 5x 빼면 없어지고요. 4 빼기 마이너스 5니까 9. 사수가 더 낮죠?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5가 몫이고 9가 나머지. 이렇게 해서 최고차항 계수만 맞춰서 뺄 수 있게 한다는 게 다항식 나눗셈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뭐 다항식은 뭐 할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누면은 x 제곱이고요. 이렇게 나누면 마이너스 2x고요. 이렇게 나누면 플러스 3만 남겠네요. 이게 답이고요. 얘를 곱하기 고칠 때 조심하세요. 가끔씩 잘못 고치는 친구인데 얘가 곱하기로 치면 a b분의 2가 됩니다. a b분의 2.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a b 한합씩 없어지고 숫자는 2를 곱해서 8ab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이는 6 ab는 없어지고요. 그쵸?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6 ab 하나 없어져서 b가 남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진짜는 이제 이거죠. 요거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앞에 수를 그대로 씁니다. 2x 세제곱. 그리고 쓸 때 조심할 거는 여기 2차식이 없죠. 그러면 2차식 쓸 자리 비워놓으세요. 이따 뺄 때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자리가. 그리고 더하기 4. 안 그러면 줄 맞춰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래서 한 놈만 펜다 그랬죠. 한 놈만. 최고차항 맞춥니다. 2x를 곱하면 맞출 수 있죠. 2x 세제곱. 요거 곱하면 플러스 2x제곱 곱하면 플러스 2x. 그래서 뺍니다. 없어지고요. 이게 0 빼기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되는 거예요. 6 빼기 2x니까 플러스 4x. 얘는 뺄 게 없으니까 4 빼기 0 그대로 4. 그 다음에 이제 뭘 맞춥니까? 여기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마이너스 2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x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또 뺍니다. 이건 없어지고요. 4x 빼기 마이너스 2x는 6x. 4 빼기 마이너스 2는 6. 이제 1차고 얘 2차죠. 더 이상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몫은 2x 빼기 2, 나머지는 6x 더하기 6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검산식으로 쓴다면은 2x 세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는 요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모 2x 빼기 2 그리고 나머지 더하면 6x 더하기 6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거 검산식으로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2x 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1 나누기 x제곱 더하기 1. 얘는 지금 x가 1차 있고 2차 있고 1차가 없고 상수항이 나오는 거 조심하면서 요 최고차항 맞춰주려면 2x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x 세제곱이고요. 이거 곱하면 플러스 2x죠. 줄 맞춰서 여기다 쓰세요. 어차피 빼야 되는데 줄이 틀리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없어지고요. 얘는 0 빼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3x 빼기 2x니까 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조심하시고. 또 최고차항 요거 맞추려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네요.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없어지고요. x는 뺄 게 0이니까 그냥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1이네요. 몫은 2x 빼기 2고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요 마지막 파트만 우리 고등학교 가서 처음 된 거고요. 앞부분은 우리 중학교 거 연습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